오늘은 책기와 담음, 담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 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담적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간은 생소한 용어였던 담이라는 용어가 현대인들에게 조금씩 알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담이라는 개념이 참으로 독특하면서도 깊은 의미가 담긴 개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담은 서양의학적으로 연결시키기가 어려운 개념인데요. 담은 몸의 어느 한 곳에 국한된 개념이 아닙니다. 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깊은 의미와 가치를 가진 개념입니다. 담을 정의하면 우리 몸의 진액이 뭉친 것인데요. 그럼 진액이 뭐냐? 우리 몸의 물 성분들을 통칭해서 말합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순환이 안 되면 온몸의 진액, 물 성분들이 여기저기서 뭉치게 되는데요. 어느 장소를 제한하지 않고 어디든가 몸에 물이 뭉친 것을 통칭해서 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책기가 많아지면 담도 많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책기로 위아래가 순환이 안 되면 여기저기 물이 뭉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담은 우리 눈에 쉽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담은 가래나 콧물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담이 많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복진이나 맥진 등으로 알아볼 수도 있지만 증상으로 물어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저는 담이 많은 분인지 알아보기 위해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참을미가 심한가입니다. 아니면 차 타고 책이나 핸드폰을 보면 많이 어지러운 것이 심한가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담이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담이 생기면 오는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 어지럽습니다. 나는 저혈압인데, 나는 기립성 혈흔인데 담이랑 상관없어. 나는 이석증이라서 담이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다만 이런 어지럼증도 담의 어지럼증에 포함이 됩니다. 담으로 인해 두통도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가 아프면서 메스꺼립니다. 심한 분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서 눈 주변까지 아픕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담에 의한 두통을 담궐두통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봅니다. 검사에도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본인은 머리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한의원에도 많이 오시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며 심할 때는 메스꺼리는 분들입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검사상으로 혈압성 두통이다, 목 디스크로 인한 두통이다, 신경성 두통이다 등등으로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받은 두통도 큰 범주에서 담으로 인한 두통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 담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면 두통, 어지럼증이 호전되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나 신경성 두통이라고 진단을 받은 분의 두통도 분명히 담으로 인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담이 많은 분들은 비위가 많이 약합니다. 냄새나는 것이나 더러운 것에 예민합니다. 이런 분들도 담이 많은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비위가 약한 것이 체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이런 분들의 책기와 담적을 치료해드리면 예전보다 비위가 강해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담이 잘 결립니다. 환자분들께서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담이 결려서 침 맞으러 왔어요 라는 말을 종종 하십니다. 담 결렸다라는 용어는 그래도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이 제가 설명하고 있는 담이랑 같은 담입니다. 다만 일반인들께서는 몸에 결리는 담만 익숙하신데 저는 몸속의 담으로 인해 생기는 증상까지 다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가끔씩 담이 결리는 분들도 있지만 심하게 자주 담이 결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책기를 내려주고 담을 제거해주면 심하게 담이 자주 결리는 증상이 호전되기도 합니다. 담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여기저기 담이 자주 결리기도 하고 아니면 담이 잘 결리지는 않더라도 만성적으로 뒷목과 어깨가 뻐근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목 디스크로 진단받아 뒷목과 어깨가 아픈 분들도 담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목에 가래가 잘 낍니다. 가래도 역시 내 몸에 진액이 뭉쳐서 생긴 것입니다. 담자를 한자로 찾아보면 가래담자로 나오는데요. 물론 담이라는 것이 단순한 가래가 아닌 전신적인 개념이지만 그 중에 하나로 대표적인 것이 가래입니다. 가래는 아니라도 목에 뭔가 낀 것 같아서 하는 소리를 잘 내는 것도 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다섯 번째, 담이 생기면 심장이 잘 두근거립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심계 또는 정충이라고 합니다. 심장병도 분명히 담과 연관이 됩니다. 책기로 인해 담이 많아지면 심장병까지 연관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담과 책기를 다스리면 가슴 두근거리는 것이 좋아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섯 번째, 잘 메스꺼립니다. 양치할 때도 잘 메스꺼리고 앞에서 말한 비위가 약한 것과도 연관이 되죠. 일곱 번째,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잘 납니다. 이것을 농농유성이라고 해서 담이 많아서 오는 증상 중에 하나로 봅니다. 여덟 번째, 잠을 푹 못 자거나 불면증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또는 꿈을 많이 꿉니다. 많이 안 좋고 이상한 내용의 꿈을 많이 꾸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잘 놀랍니다. 담이 많으면 마음도 약해지고 작은 것에도 잘 놀랄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담이 심해지면 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절을 자주 해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기절해서 검사도 많이 받아보았지만 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미주신경성 실신이나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기도 하고 과호흡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절을 하는 분들의 책기와 담을 치료해주면 좋은 효과를 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11번째, 담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어지럽거나 비행기나 극장처럼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 증상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운데가 막히고 담이 생겨서 오는 증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듣다 보면 온통 다 담으로 병이 생긴다고 하는 것 같으신가요? 저도 처음에 한의학 서적들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을 치료하고 병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 담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고 실제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십병구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이 10개면 9개가 담으로 인한 병이라는 말인데요. 처음에는 이게 그냥 과장된 표현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책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담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정말 상당히 많은 병들이 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고질병, 난치병, 그리고 여기저기가 동시에 아픈 분들을 치료하는데 책기를 다스리고 담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된 것입니다. 책기로 인해 담이 생기고 수많은 질병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것,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분명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적은 담과 관련된 증상들에 해당되는 사항이 많으신 분들은 이 강의 시리즈의 마지막 쪽 강의에 나오는 생활 습관을 잘 듣고 꾸준히 적용해 보시면 책기와 담이 풀리면서 위에 말한 증상들이 같이 많이 소실되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